안녕하세요. 강팀장의 보험이야기의 강팀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간병인 보험인데요. 간병인 보험, 간병인 보험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유행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지원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이 어떤 보험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간병인을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에 12만 4천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드는데요. 이거를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간병인 보험과는 보장 체계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이 유행하고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보험이 정말로 좋은 보험인지 제가 계산기를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설계 내용은 50대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50세로 설계를 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 50세 이후로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35세로 설계를 하나 50세로 설계를 하나 갱신시 보험료 예시를 놓고 봤을 때 오류가 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70세 이후로 제가 오류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73세와 76세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35세 남성과 여성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59세와 62세가 보험료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보험료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즉 지금 보험료가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도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모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50세부터 보험료를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50세 기준으로 놓고 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상품이 이제 3년 갱신이다 보니까 매 3년마다 올라가는 보험료를 측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 12만 4천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12만 4천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 기준이 몇 퍼센트에 해당을 하는지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루 12만 4천 원의 간병료를 기준으로 하루 간병비의 약 몇 퍼센트를 월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하는가를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50세 남성의 경우 약 7.75%, 여성인 경우 약 20%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56세에는 남성이 16%, 여성이 23%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70세쯤 됐을 때에는 약 34%, 여성은 약 44%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이 내용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12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간병료가 계속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간병인 지원 비용이 올라간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8년 동안 4만 4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5%가량 간병인 지원 비용이 올라간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딱 알아보기 좋은 나이는 50세에서 61세로 넘어갔을 때 이 61세 구간입니다. 지금 61세 구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50세 남성에서 61세 남성, 50대 여성에서 61세 여성,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 61세의 남성이 지금 보험료가 24,713원, 여성인 경우 28,518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간병비가 12만 4천 원이라고 하는 고정값에서 나오는 보험료예요. 즉 61세쯤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준 자료에 놓고 보시면은 8년 동안 약 55%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짧게 11년 동안 약 한 60%만 올랐다, 이렇게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하루 간병비가 19만 8천 원이겠죠. 사실상 19만 8천 원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이상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20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60%만 잡고 계산을 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1세 남성은 약 20%로 계산을 하면은 39,600원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성분의 경우 51,480원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간병비 지원 비용에 대한 것만 계산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상품에 대해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상품이 손해율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이 손해율 자체는 아예 계산에서 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손해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상품은 현재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지금 현재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유행성 상품입니다. 이런 유행성 상품의 경우 초반 가입 연령대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행성 상품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정보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출산 및 고연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구조마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고연령화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현재 30, 40대에 가입한 이후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간병인을 사용해야 될 시점이 되면은 보험료는 더욱 비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0대, 40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 보험에 10,000원에 가입이 된다고 해서 이 보험을 무작정 가입하는 건 적극 반대입니다. 유지를 한다는 가정에 놓고 보자면 당연히 이 상품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됐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갈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가입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으신 50대 이상이신 분들께는 오히려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 매달 월 보험료 10,000원씩 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을 때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질병으로 입원 시나 상해로 입원 시 치료받았을 때 입원 1일마다 간병인을 지원을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마다 질병 입원일당 또는 상해 입원일당의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간병인 담보를 10,000원을 가입하던 30,000원을 가입하던 간병인 지원 금액은 당시 기준점 금액대로 나옵니다. 단 10,000원과 30,000원의 차이는 그럼 뭐냐? 간병인 지원 시 가입된 각종 입원일당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즉 간병인 지원을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입원 일당 가입 금액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병인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이 상품 내에 가입되어 있는 입원 일당 대부분이 보장이 안 되고 124,000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간병인을 미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 금액대로 다 나오는 거죠. 추가적으로 입원 일당 가입했으면은 그것도 플러스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0,000원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관 내용인데요. 약관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회사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참 찝찝한 부분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치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찝찝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간병인의 질이겠죠. 물론 간병인을 하시는 분들을 비하할 목적은 없습니다만은 간병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좀 찝찝하겠죠. 간병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간병인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약관에서 명시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입한 이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험사가 조인한 간병인 회사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질적인 서비스는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근데 보험사의 사정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도 사람입니다. 즉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보험료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용하는 간병인마저도 추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쓸만하나 10년, 20년 이후에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험료마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회차, 10회차 갱신 시의 보험료가 35세와 50세와 보험료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30대, 40대 분들 굳이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20대는 더더욱 그렇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